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새벽 6시 2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토요일인데 또 왜 이렇게 일찍 눈이 떠졌을까요? 주말에 집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오늘 하루도 참 길겠네요. 우선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좀 매수해야 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집에서 주식 분석하고 또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공유하고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다행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69% 상승을 하면서 27,930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42% 상승하면서 11,31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 0.34% 상승을 하면서 3,397포인트 기록했고요. 역시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번 주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은 좀 쉬어갈지언정 급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도 급락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우리 시장이 사실 이번 주에 지금 많이 하락한 거는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북한 상황도 조금 변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3단계 셧다운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경제는 만약에 좀 경제활동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는 이제 다음 분기에 또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조정은 어쨌든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ISM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비치는 53.6을 기록하면서 전월 50.9보다도 높았고 예상치인 51.5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 역시 마찬가지로 전월 확정 50에서 54.8로 높아졌고요. 17개월 동안에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51도 상회했고 7월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보다 24.7% 급등을 하면서 586만 채로 집계되었고요. 사상 최대 월간 증가폭이고 시장 예상치 14.2%를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중 간의 마찰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런 점들, 일단 미중 무역 분쟁도 완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가 2,000달러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4% 추가 상승했고요. 애플은 5.2% 상승을 하면서 시총이 2조 1,000억 원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들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모습들의 힌트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좀 기술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잠깐 볼게요. 국내 시장 보시면은 어제 이제 30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음봉인 점은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2320포인트 정도 21선 안착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자 발표 같은 거 되고 뭐 중국 시장 개장하고 이러면서 오전에 뭐 10시 반 11시에 21선 안착을 한다면은 월요일 날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월요일 오전에 21선 안착에 실패를 한다면은 2200선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200선, 61선 정도 지지력 보고 월요일은 좀 건너뛰고 화요일 이후에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지켜보자. 2320선, 21선을 안착하는지 여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상승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갭상승을 했다가 오전에 좀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치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월요일 오전에 좀 지켜보면서 금요일처럼 21선에 안착을 하는지 또는 내려갔다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회복을 못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도 금요일처럼 아침에 좀 상승을 했다가 매물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매수 조건이 충족되는 거고 상승했다가 또 음봉이다. 그러면은 61선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들은 좀 살펴보면요. 기술주들에 저는 좀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 순매수 1위였어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만약에 월요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다중 바닥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최근에 디램 가격 안 좋고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안 좋을 것이냐, 턴어라운드를 언제 할 것이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도라든가 2022년도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0배 정도 가격이 12만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말 이만한 종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낙폭과대만큼 좋은 건 없어요. 가격 메리트만큼 호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다음 주 월요일날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지켜보면서 목요일에 저점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100만 주 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어요.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2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환한다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도 이제 매수세. 외국인들이 살 때 가장 안정적으로 사는 종목이 삼성전자죠. 그래서 6월, 7월 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했어요. 6만원 갔고 또 59,900원 또 갔고 다시 또 6만원만 가도 10%잖아요. 55,000원에서. 그래서 55,000원대 61선 삼성전자 가장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다음 주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카카오는 뭐 연일 달리죠. 연일 달립니다. 신고가 기록을 했다가 또 이틀 시장 조정받을 때 눌러줬다가 어제는 또 1.5%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기관이 계속 매수했고요. 외국인들 순매수 어제 3위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 심해진다면 비대면, 언택트 관련주로서 카카오톡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달릴 수 있어요. 이런 종목들 실적이 계속 수반하는 종목이잖아요. 실적이 수반되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들 21선 타고 갑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인다면 카카오는 좀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도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매수했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수를 목요일날 시초가에 편입을 했고요. 어제 너무 많이 올라버렸지만 일단 전 10만원까지는 볼 예정입니다. 수급이 이렇게 좋은 종목은 없어요. 기관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세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3분기 실적도 좋은 이런 종목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 70주죠. 70주는 가요. 어제도 제가 LG화학도 말씀드렸지만 쌍봉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긍정적으로 다음 주에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